자, 너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초안지 1권이고요. 이문열 작품으로 읽어봤습니다. 10권까지 있는데 일단 1권 읽어봤고, 사실 이제 이문열 초안지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삼국지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죠. 근데 그때 아마 어떤 서울대 붙은 친구가 내가 삼국지를 10번 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뭐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뭐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삼국지 열풍이 그 서울대 합격한 그 친구의 말과 이 뭐랄까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더니, 근데 때마침 또 그때 당시에 이문열 작가분께서 삼국지 10권을 또 쓰셔가지고, 그때 삼국지가 엄청, 특히 이문열 삼국지가 엄청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서점에서 삼국지를 사서 읽었다면 다 이문열 거를 팔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삼국지를 물론 뭐 초등학교 때도 만화책으로도 보곤 했었지만 어쨌든 소설로 10권을 읽은 거는 중학교 때였는데, 그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이문열 작가분 걸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뭐 작가가 누구고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연히 고른 삼국지 책이 이제 저는 다른 출판사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느 작가분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책으로 읽었고,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것도 잘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저 빼고는 다 이문열 작가분으로 그때 이제 삼국지를 읽었었고,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랬다가 초안지를 이제 최근에 한번 읽어보자. 초안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볼 기회는 있기는 있었는데 10권짜리 소설 초안지는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이문열 작가분께 있어서 옛날에 이제 삼국지를 못 읽었으니 초안지를 이제 이문열 작가분 걸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초안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이죠. 유방과 한우의 싸움인데, 유방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꿔서 유방이고 원래는 이제 유계였는데 사실 뭐 유아무개 정도의 그런 정도의 호칭이라고 해요. 사실 뭐 그러니까 유계인데 뭐 그렇게 뭐 뜻깊은 이름은 아니고, 어찌되었건 근데 이제 유방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왜냐면 유계라고 하면 모르니까. 이제 유방이 이제 초안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뭐랄까 유방은 마치 크게 능력자는 아닌데 어떤 여러 가지 운명의 힘에 의해서 황제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의 캐릭터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능력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삼국지로 치면 우리가 능력자 하면 사실 조조잖아요. 조조. 유비도 물론 능력자이긴 하지만 유비는 약간 인품 이런 걸로 이제 승부 걸잖아요. 근데 유방이 이제 유비의 선조가 될 테니까, 유비가 이제 그 유씨 집안 쭉 내려와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한나라가 무너질 때, 근데 이제 한나라를 세운 일대 황제가 유방이 될 테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인품, 동네 친구들 잘 사귀어가지고 황제를 해먹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이제 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도 비슷하죠. 캐릭터가 둘이 같은 유씨 집안이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유비보다 더 주변의 능력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가지고 황제된 사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안지를 읽어보면 초반에 유방이 너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제 어떤 유방의 어떤 예사롭지 않은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무협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와이프가 여치잖아요. 여치. 근데 아무튼 여씨 여자인데 그 여태공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유방의 관상을 보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유방에게 그래도 그 여태공이라는 그 사람을 꽤 나름대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을 성큼 주었다라던가, 그 다음에 유방 옆에 있는 정말 개백정 번캐, 나중에야 이제 장군이 되겠지만 유방 밑에서 어찌되었건 번캐한테 또 그 다음 둘째 딸을 주었다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로 이 관상 하나 보고 그랬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되게 이제 좀 무협지적인 느낌, 너무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문열 씨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그 유방이 그 여씨 집안 사람이 유방을 알아본 거는 관상도 관상이지만 그 주변 동네에서 사람들이 유방을 너무 잘 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보고 이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아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해석을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좀 납득되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너무 무협지적인 스토리로 흘러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초안지가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출한 인물들, 나중에 한신이랄까, 지금 유방이랄까, 장량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나중에는 다 걸출한 인물이 되지만 처음에는 다 좌절을 겪거든요. 유방은 별 볼 일 없이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장량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어떤 힘센 장사와 일을 벌였다가 실패를 하고, 한신도 한나라 왕족 출신인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거지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다가, 그렇지만 이제 한나라 왕실의 어떠한 자존심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긴 칼을 차고 다니다가 동네 건달한테 이제 해코지 당하고, 그래서 이제 가랑이를 기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굴욕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1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점점 이들이 입신 출세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성공 스토리가 되겠죠, 초한지. 근데 이제 초한지 1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굴욕적인 스토리들, 흑역사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일단은 이문열 씨의 그런 이제 해석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 덕분에 이제 조금 더 납득이 되는, 읽으면서 너무 이제 무협지적인 느낌으로 어떤 신화적 인물로 유방을 인식이 물론 그런 것이 유방 캐릭터긴 한데, 유방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납득되게끔 해석을 한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지금 1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걸출할 인물이 될 사람들이 어쨌든 시작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이제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권이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 쓰여졌어요. 이게 사실 초안지가 있고 열국지가 있잖아요. 그럼 열국지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어떤 귀곡자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스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귀곡자의 제자들이 손빈, 방연, 그 다음에 이제 소진, 장의, 이런 인물들이 열국지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어떠한 활약을 펼치면서 서로 계략을 펼치면서 이제 잘 나가는, 그러다가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혈투가 벌어지는데, 이 귀곡자의 제자들이 중국 천하를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열국지의 스토리인데, 그 이후에 이제 초안지가 따라 붙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문열 작가께서 그 어떤 열국지에서 있는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이제 진나라가 망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죠, 아직은. 어쨌든 진나라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장량이었나? 범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범증도 이제 항우한테 가는 유명한 이제 책사가 되는 사람이죠. 어찌되었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상하는 듯 하면서 열국지에 있던 재미난 스토리들을 초안지 1권에다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안지는 1권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사실 삼국지는 좀 1권은 조금 재미없고, 제 기억에 한 2권도 넘어가서 한 3권부터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삼국지는 사실 처음에 한건적의 난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재미없었고, 동탁이랑 뭐 초선 나오고 여포 나오고 하는 건 조금 재미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조조가 더 세력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고, 이제 조조가 원소 무너뜨리고 그 관도대전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초안지는 어찌되었건 이 이문열 작가께서 열국지의 재미있는 그 스토리들까지 1권에 담아 넣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1권부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초안지는 이제 1, 2, 3, 4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갈 건데 틈틈이 어쨌든 뭐 읽어봐야 돼. 좋은 작품이고 정말 비루한 이 어떠한 신분에서 정말 이 나라를 잃고 이제 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이른바 아무튼 거지들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그 천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스토리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찌되었건 읽어볼 만하고 재미가 있는, 그래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측면들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책들은 뭐 뒤통수 치는 얘기들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뒤통수 치는 책이니까 나는 안 읽을 거야 에헴 한다고 해서 득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나쁜 뒤통수를 치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낼 줄 아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사실은 이제 어떠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책은 이래서 저렇고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뭐 노노나 이런 뭐 예를 가르치는 책들은 또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 버리면 서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이런 책대로 읽고 또 어떤 논어라던가 그런 책은 그런 책대로 읽으면서 현실과 어떠한 이상 속의 철학을 계속 같이 결합시켜 나가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써먹기에는 좋은 책이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안지 일단은 1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1권부터 좀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